건강정보를 알려드리는 무량기 TV입니다.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발효는 인간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미생물 작용으로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 부패와 확연히 구분된다. 곡류가 효모나 세균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발효되면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은 여러가지 중간 물질을 거쳐서 에탄올술이 된다. 반면 곡류가 일반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 악취를 풍기는 독성 물질이 된다.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미생물 분해 과정에서 효소가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처럼 발효와 효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효소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소화제다. 보통 식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화제를 복용하는데 그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셀룰라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라파아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셀룰라아제는 섬유질 분해 효소이고 비오디아스타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이고 리파아제는 지방 분해 효소이다. 이들은 해당 음식물의 소화에만 작용한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은 효소의 일부 기능일 뿐 전적인 기능이 아니다. 효소가 인체 내에서 맡은 역할은 무궁무진한데 소화 외에도 분해, 흡수, 배설, 항염, 항균, 해독, 살균, 혈액 정화, 세포 생산, 세포 부활 등 인체 활동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흔히 효소를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체에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만 해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3.000 종류 정도이며 인체 내 효소가 하는 일만 약 300만 가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르다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체가 필요로 하는 효소를 전부 만들어내는 일이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에 생체 기계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여는 키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곡류는 위장으로 갈 것도 없이 입으로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된다. 침 속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소고기의 경우 하룻밤만 파인애플에 재워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연해지는데 이는 과일 속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효소는 전혀 호환성이 없는데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탄수화물만, 단백질 분해 효소는 단백질만 분해시킬 뿐이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우리의 인체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 원형 엔자임이 그것이다. 효소가 생명의 열쇠라면 원형 엔자임은 효소 중에 효소 열쇠 중에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아밀라아제, 프루테아제 같은 일반 엔자임을 기술자라고 한다면 원형 엔자임은 명장이라고 할 것이다. 원형 엔자임이 열지 못하는 자물쇠는 없다. 원형 엔자임은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통해 보충되는데 문제는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채소, 생선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효소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다.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면 엄청난 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일본이 효소식품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발효 과정에 있어 효소가 큰 작용을 한다는 사실에 차간 발효를 통해 거꾸로 효소를 추출하게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발효는 곡물 발효다. 곡물 발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술이다. 쌀이나 밀을 발효시켜 얻어낸 알코올은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고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전통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만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콩을 발효시키면 된장이나 청국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낸 식품이 몸에 좋다는 사실에 차간 일본에서 먼저 현 및 옥수수, 콩 등을 발효시켜 효소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효소식품의 시조인 곡물 효소다. 그 다음으로 생양류를 발효시켜 얻어낸 생양류 효소가 있다. 한약을 그냥 먹으라고 하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발효시키게 되면 쓴맛과 독성이 사라지면서 부가적으로 효소가 생성된다. 생양류 발효로 인해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가장 놀라운 능력을 지닌 것은 해조류를 발효시켜 얻어낸 효소다. 영양학상으로 미역, 다시마, 김, 톳 등은 다른 식품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고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영양소로 비타민 어, 비타민 B군, 비타민 C는 물론 미네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요드, 셀레늄 등과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육지에서 재배하는 많은 농산물의 경우 각종 비료와 농약, 살포로 인한 지력 약화, 성장 촉진, 호르몬의 과다 투하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바다는 갯벌이라는 역과 장치를 거치며 상당 부분 오염물질의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바다 채소의 경우 육지 농산물에 비해 오염도가 낮다. 해조류는 바다로 흘러드는 온갖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생리작용을 돕는다.
이처럼 그냥 먹어도 좋은 해조류를 발효시킬 경우 그 효과가 증대되면서 유익 성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곡류, 생양류, 해조류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효시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발효란 그 특성상 발효 횟수가 증가할수록 활성화의 정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발효가 거듭될수록 화학적 충돌이 발생하여 그 활용도가 극한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중에 어느 것이 관역을 마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의 효소 제품이 1차 발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발효 과정에 있어 유익균이 자꾸 죽기 때문이다. 효소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이 우리 제품을 사가는 것도 우리가 3차 발효의 성공,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효소를 복합 발효 배양물이라고 부른다. 공유하면 함께 건강해지는 무량기 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